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법칙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2에 그 지수끼리 다 더해주면 이제 2만 남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은 4.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지금 이제 F'이 나와 있고 이제 fx를 구해야 하는데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x의 세제곱 빼기 x제곱인데 지금 x값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 생각하면서 이제 뒤에 상수항 붙여주면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면 8 빼기 4 더하기 5 해서 답은 다시 8 빼기 4 더하기 1은 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세타가 이제 제 3, 4분면에 속해 있죠.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가 되고 사인이나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한 각이 세타인. 그러면 밑변 길이는 5가 될 거고 높이는 12. 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빗변 길이가 13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코사인, 사인을 더하면 이제 분자가 12랑 5에다가 더해주고 음수를 붙인 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fx인데 이제 0에서 좌극한 0으로 좌극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에 우극한 하면 이제 0이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gx를 미분을 해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gx를 미분한 g'x 어떻게 되냐? 앞에 거 미분하면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을 하면 f'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x값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주면 g'1은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해서 8.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곡선 이거와 직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쫙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렇게 이 친구들의 교점이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곡선식과 직선식을 연립을 해줄 겁니다. 연립을 해주면 3x제곱 빼기 6x는 0.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이 0 또는 2죠. 그래서 x값이 0, x값이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연립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3이죠. 그러면 6분의 절대값 3 곱하기 요 근의 차에 세제곱을 해주면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N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S2가 A12 더한 거고 S3가 1, 2, 3 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N의 여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A3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A3의 2배가 원래는 A2랑 A4를 더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가도 되지만 대칭성을 조금 더 활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A1이랑 A5를 더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적어볼게요. 적으면 얘가 A1 더하기 A5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근데 아까 우리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를 적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 A5에 2를 더했더니 A6이 나왔다. 따라서 공차가 2라는 뜻이 됩니다. 공차가 2라는 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차가 2니까 AN은 2N이고 뒤에 상수항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첫째 항을 보면 N 값 대신에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요게
등차 수열의 1반항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A1부터 A10까지 다 더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항이 10개죠. 그 다음에, A1이 2. 그 다음에 A10이 20. 그러면 요거를 이제 2로 나누면 구하는 답 11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함수 fx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죠. x는 a에서만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x는 a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조사하면 된다. 왜냐면 함수값도 이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니까 극한값만 딱 정의가 되면 연속이 될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리미트 x가 a보다 왼쪽에서 갈 때 fx의 제곱이랑 리미트 x가 a보다 오른쪽 갔을 때 fx의 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값 구해봅시다. 왼쪽 값 a 값 구해보면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여기죠. 여기에 x 대신에 a 값을 대입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좌변은 우변은 이 세모에다가 이제 x 값 대신에 a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2a 빼기 a는 a죠. 그래서 여기가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변 이제 제곱을 없애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안 없애줘도 됩니다. 근데 없애보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풀마 a가 되겠죠. 풀마 a가 되고 그러면 이제 6이라는 거는 3a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a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a는 2 또는 6이 되겠죠. 2 또는 6이니까 더하면 답은 4번. 8번의 답은 8.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수열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 n이 홀수일 때는 저렇게, 짝수일 때는 저렇게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AN의 그러니까 전항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n이 홀수냐 짝수냐 이것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냥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첫 항이 먼저 오르니까 A1의 값을 K라고 두겠습니다. K. 그러면 K라고 뒀을 때 이제 그 다음 이 진행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K가 왔어요. 그러면 A1은 1이 홀수죠. 홀수니까 뒤집습니다. 네, 분모로 갑니다. 역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K 역수는 K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2는 이제 2가 짝수니까 8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K분의 1을 8을 곱하면 K분의 8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집습니다. 뒤집으니까 8분의 K가 되고, 그 다음엔 또 이제 8을 곱하죠. 그래서 K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즉, 반복된다. 이렇게 허수 단위처럼 반복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딱 4단위죠, 4단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따라서 A12가 이제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8분의 K다. 즉 K가 4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는 4. 맞죠? 자, 그러면 A1 더하기 A4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뭐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4겠죠. 그러면 4를 8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4랑 2분의 1을 더한 2분의 9. 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상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뭐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제 대수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을 해줍니다. 자, 이 로그 친구 왼쪽으로 이항하면 덧셈이니까
로고의 합은 진수의 곱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x 플러스 3이고 는 1입니다. 진수 조건. 저 친구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이렇게 위치를 씌워주면 이미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찾을까? 를 봤더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y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y는 n, 상수함수. 요 두 개, 연립 방정식의 x좌표. 그러니까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x좌표죠. 자, 그러면 저 2차 함수 y는 x 곱하기 x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y는 0, x축이고 여기가 이제 마3, 0 이렇게 딱 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n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려주면 딱 그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 요 교점의 x좌표, 요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가 1 대입했을 때고 그 다음 그래프가 쫙 있다 치면 여기가 2를 대입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y좌표를 따지면 이 n은 x값 대신에 1 대입했을 때보다 커야 되고 2 대입했을 때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뭐가 있죠? 5, 6, 7, 8, 9. 지금 중앙값 7인데 다 편차가 1씩 차이 나니까 그냥 7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2번.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0일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이제 0일 때 0, 1일 때 1, 그 다음에 적분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이가 gx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fx 개형을 조금 알아야 이 친구를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x 잠깐 한번 그려봅시다. 잠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0, 1에서 형태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fx만 우선 그려보겠습니다. fx만 그려보면 일단 f0일 때 0, 그 다음에 이렇게 1 표시해주고 f1일 때 1 이렇게 딱 됩니다. 왜 사라졌지?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f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속입니다. 연속이라서 이렇게 이어져 있거나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0에서 1까지 fx 적분값이 6분의 1이래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선분으로 이어버리면 적분값이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fx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gx를 볼 건데 gx 뜻은 우리 맨 처음에 정의했던 닫힌 구간 0, 1에서는 그냥 fx 그대로 갑니다. 근데 요 위에가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x축 대칭을 해요. 여기 지금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맞죠? 위아래로 뒤집고 그 다음 1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 요래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침을 그려보겠습니다. 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프가 0에서 1까지 x값이 0에서 1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일단 맨 처음에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 위아래로 뒤집습니다. 위아래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니까 위로 한 칸 더 올립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알아보기 쉽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이게 GX인데 G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2인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2씩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최소로 이 친구가 반복된다 라는 사실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아 최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주기가 2다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구간은 x값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건데 정적분을 하래요. 넓이 구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요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A라 하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B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6분의 1이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fx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 한 거니까 위에서 여기 했죠. 맞죠? 그래서 B 넓이 6분의 1 알 수 있습니다. A의 넓이 어떻게 되죠? A의 넓이 B의 넓이는 6분의 1인 거 알겠어요. A의 넓이는 지금 요 사각형, 정사각형 넓이가 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A 넓이는 1 빼기 6분의 1이라서 6분의 5가 됩니다. 왜냐? 요 부분이 B의 넓이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지금 주기함수잖아요. 주기함수. 주기함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적분을 할 때 넓이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까지는 A, 0에서 1까지는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딱 규칙이 있습니다. A, B, A, B, A 맞죠? 근데 A하고 B 더하면 1, 여기 더하면 1 그래서 1, 1 여기는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다 더해주면 답은 6분의 17이 되어서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 그림과 같이 이제 각 변의 길이가 있고 코사인의 값이 이제 8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이렇게 각들이 다 크기가 똑같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선분 DE의 길이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내용을 되살려 보자면 여기 지금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두 밑각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라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4 길이가 4가 되겠죠. 변 BD 길이가 자 그 다음 알 수 있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 성질인데 요 각이 꼭지각입니다. 꼭지각 그럼 꼭지각에서 뭘 할 거냐 이렇게 반대로 내리긴 했지만 여기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반띵 됩니다. 반띵. 맞죠? 반띵 되는데 이제 여기서 코사인 값을 들고 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삼각형 BHD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빗변의 길이가 4인 걸 알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DH가 2분의 1이 돼야겠죠.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왜냐면 위에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죠?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 DC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변 DC의 길이 변 DC의 길이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 그럼 여기서 또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하나 더 등장해서 아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BDC가 출현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자, 이등변 삼각형은 이제 또 성질이 있죠.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제가 각 DBC를 동그라미라 하고
이렇게 하면 각 뒷시비도 동그라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외곽의 크기를 봅시다. 그 삼각형 BDC에서 요 친구 각의 크기는 두 동그라미의 합이죠. 맞죠? 그러면 삼각형 DEC에서 봅시다. 그럼 여기 각 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아, 또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또 등장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순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떤 걸 쓸 수 있냐? 저는 닮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AA 닮음이고,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자, 그럼 닮음인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삼각형, 누구로 할까요? BDC. 삼각형 BDC랑 삼각형 DEC가 AA 닮음입니다. AA 닮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DE지 않습니까? DE. 그러면 DE에 대응하는 편 길이. BD 길이가 궁금합니다. BD 길이는 4입니다. 4. 맞죠? 근데 여러분 DE랑 그 선분 DE 길이랑 선분 EC 길이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비교하는 게 딱히 의미는 있지 않다. 왜냐면 닮은 비를 써야 되는데 못 쓰죠. 자, 못 쓰니까 어떻게 하냐? 요 친구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요 친구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변 D씨 길이가 얼마죠? 4라는 걸 구했습니다. 변 B씨 길이 어떻게 구하죠? 변 B씨 길이. 자, 변 B씨 길이는 지금 다른 형광펜을 가져오면 여기 변 길이 있죠? 그다음 여기 변 길이 있죠? 끼인값, 코사인값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요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식을 적어보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BC 길이 아닙니까? BC 길이. 그래서 변 BC 길이 제곱은 양쪽에 있는 거 제곱합니다.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끼인각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었죠. 그래서 8분의 1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36이 되면 36. 그럼 길이는 양수니까 BC 길이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6을 아까 그 위에 여기 딱 적어줘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DE 길이 모르니까 X라고 두자면 4대 X가 3대 2가 됩니다. 6대 4니까. 따라서 3X가 8이니까 X 값은 3분의 8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근데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뭐 두 번씩 이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중학교 내용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3번. 자, 13번도 이제 fx가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뭔가 좀 주기성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렇게 구하라 라고 했는데 파악을 해봅시다. 파악. 일단 0, 1에서 지금 이렇게 끊었는데 만약에 f2는 어떻게 될까요? f2. f2의 값. f2의 값은 f1이랑 똑같아서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f100은 어떻게 돼요? f100.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될 겁니다. 99랑 똑같고 f98랑 똑같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2랑 100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 뭘까요?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요 말은 정수값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x가 정수다. 그러면 나는 1에 대응시킬 거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값이 정수가 아닐 때는 3으로 대응되겠죠. 따라서 x가 정수가 아니다. 그러면 3으로 딱 대응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안에 f 값 안에 루트 k가 있죠. 루트 k. 그러면 k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그러면 지금 얘가 루트 k가 정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루트 k가 정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보자. 그럼 루트 k가 정수가 되려면 정확히는 자연수죠. 얘 k가 제곱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정수가 되려면 k 값이 1, 그 다음에 4, 9, 16까지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싹 다 정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내려오면 정수인 케이스부터 다 생각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어차피 f 루트 k 싹 다 정수니까 1로 대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k 값들 다 합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은 30입니다. 맞죠? 그럼 더 할 건데 이제 k가 1, 4, 9, 16 말고 다른 것들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골라내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20까지 케이스를 다 더해준 다음에 요 1, 4, 9, 16 케이스를 뺄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자, f 루트 k가 일단 3이라고 하는 거죠. 3. 맞죠? 3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있죠. 3. 맞죠?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지금 3을 미리 곱해놔야겠죠? 왜? 1, 4, 5, 16이 아닌 정수들에 대해서 이제 위에 이 분자들을 구할 거니까. 자, 그러면 1부터 20까지 합을 구해봅시다. 그럼 1부터 20까지 합은 20 곱하기 21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 4, 9, 16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1, 4, 9, 16 합이 30이었죠.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30은 10 더하기 약분 파티 하니까 210에서 30 빼니까 180 따라서 답은 190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두 양수 PQ 양수 PQ 중요합니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랑 q 값을 더하라. 그래서 중요한 건 좀 이렇게 밑줄을 긋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뭐 fx가 본능적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텐데 이게 조립제법을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 친구를 묶어줍니다. 네, 묶어줍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이 친구의 그래프의 개형이 궁금하기 때문에 뭐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근데 미분을 좀 안 써볼게요. 미분을 안 써보고 문제를 풀면 자, fx가 처음 두 항을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x제곱 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인수로 만들기 위해서 빼기 9 한 다음에 x 빼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27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0이니까 39를 더 빼줍니다. 그러면 공통인수 생겼으니까 x 빼기 3 해주고 뒤에 x 제곱 빼기 9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은 무슨 식이냐? 여기에서 요 3차 함수 그린 다음에 39만큼 끌어당기면 되죠. 밑으로. 그러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좀 상황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파악만 하고 가려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에 절대값이 있긴 한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의 값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지금 좌변에도 x가 곱해져 있고 우변에도 x가 다 하나씩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나누고 싶은데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려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x가 0보다 클 때 gx는 요 안에 그대로 적어주고 절대값을 붙이죠. x가 0을 작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gx에다가 똑같이 절대값을 적어요. 절대값 적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gx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g에 이제 x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값을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을 g의 0의 함수값으로 두면 딱 적절한 함수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x 세팅을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조건입니다.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딱 한 개래요. 한 개. 그래서 지금 이 절대값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이 3차 함수를 뭐 평행이동 시키고 위로 평행이동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x 대신 x 빼기 p가 있는데 지금 PQ가 양수라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이랑 위쪽으로만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할 거다. 절대값을 구간에 나눠서 이제 절대값을 취해 줄 건데 그때 gx가 연속이 되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세팅을 해봐라 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fx 위에 이제 10 적은 거 밑으로 끌어내립시다. 덜 내려왔네요. 다시 이렇게. 어? 아니. 이렇게 해서 됐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3에서 튕기고 마이너스 3에서 뚫리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y는 마이너스 39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친구가 직선 y는 마이너스 39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x 빼기 3 제곱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마 3,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3차 함수의 그 비율 관계라고 하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요 점이 바로 나옵니다. 요 점에 x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친구 좌표가 1입니다. 뭐 1인 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요렇게 마3에서 3까지 6 차이 나는데 이게 2 이런 비율로 딱 쪼개진다. 1대1 대1로 쪼개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요 함수값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gx의 상태인데 gx는 지금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키고 위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올립니다. 절대값을 이제 취하면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 뭐 연속이 되냐?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냐? 이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값을 한쪽만 이렇게 취하고 다른 한쪽은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x축 대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래로 한 번 더 뒤집어 버린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쯤에 y축이 있단 말이에요. 이쯤에. 왜냐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에 y축이 있어. y축.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y축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상식적으로 지금 이 극대값이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x축은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그러면 들어 올렸을 때 요쪽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요쪽만 맞죠? 들어 올리면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요런 모양으로 x가 0을 클 때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죠? 다시 밑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렸다가 뭐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지금 0에서 연속이 안 되죠. 맞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평행이동 할 때 x축의 방향으로 한 번, y축의 방향으로 한 번 이렇게 양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 간극을 조절하면 연속 커브 칠 수 있고 미분 불가능점 하나
커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높이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아까 극대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x축에 다다를 때까지 극대값이 즉 0이 될 때까지 평행 이동을 한다면 저 불운속점이 커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위에 갈 때는 y축의 방향으로는 7만큼 평행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q가 7이 됩니다. 여기서 q가 7이 된다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딱 0이 되면 거기서 들어 올렸을 때 연속이 되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부분. 아무리 들어 올려서 연속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여기가 극대값도 이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당겨서 즉 요런 모양이 된 상태에서 들어 올린다면 요런 모양이 된 상태에서 들어 올린다면 요쪽이 좀 매끄러워지겠죠. 따라서 이제 x 값이 1만큼 더 평행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p는 1입니다. p는 1. p는 1. 따라서 이렇게 스무스한 부분이 잘 여기에 모이도록 평행 이동 시켜주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서 p는 1, q는 7.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딱 있고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두 실수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니까 성립하는 게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가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sin 2분의 파이 x는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t 이런 상황이 방정식이 될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x 값이 교점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실근 중에서 집합 여기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하자. 그럼 그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주기를 좀 구해보면 주기가 2분의 파이 죄송합니다. 2파이가 위로 오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밑에 오겠죠. 맞죠? x 개수니까 그럼 이게 4가 됩니다. 4가 되는데 이제 주어진 집합이 1쪽인가요? 그쵸? 주어진 집합이 4니까 이 간격이 4죠? 그러니까 이 주기가 1주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한 덩어리씩만 그려지더라. 그럼 그래프를 잠시 오른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그릴게요. x, y, 0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 1, 2, 3, 4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뭐 사인, 코사인 앞에 곱해진 게 없으니까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하고 경계선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딱 그리고 이렇게 자 이제 사인 그리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꽤 잘 그렸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보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있는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5다. 아까 알파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사인 코사인 근 중에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그래프랑 이제 y는 t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알파 가장 큰 게 베타였죠. 그러면 이제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 그 전에 여긴 뚫려 있습니다. 여기 뚫려 있습니다. 자 이제 y는 t를 그려줄 건데
이제 기억에서 어떻게 있냐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t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요 상황에서도 이제 여기가 알파, 베타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특징이 이제 삼각함수는 항상 주기성도 중요하지만 대칭성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이 친구가 x는 2분의 5입니다. 즉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2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5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했던 거 지우고 니은을 보면 이제 t의 값을 모아놨대요. t의 값을 모아놨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모아놨냐? 베타 0 빼기 알파 0이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간격이죠, 간격. 이게 얼마일까요? 베타 0이 뭐죠? t는 0. 그러니까 x축이랑 딱 이렇게 교점을 생각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뚫려있죠? 뚫려있으니까 베타 0은 3이죠. 알파 0은 0이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3입니다. 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지금 이게 3인데 베타랑 알파를 뺐대요. 근데 이제 3이 되게 하는 t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까 맨 처음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격이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t를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어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간격이 어떻죠? 간격 똑같죠? 똑같이 올라갈 때 파란색도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 간격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저기가 어디냐면 교차점인데 여기가 어떤 교차점이냐? 여기가 어떤 교차점이냐? 이게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일 때 여기까지만 되고 만약에 이 검은색이 위로 올라가면 이 3을 벗어납니다.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요 범위가 t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루트 2까지가 될 때까지만 거리가 3으로 유지가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니은이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 이제 또 했던 거 지우겠습니다. 했던 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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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디귿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알파를 똑같이 해놨어요. 알파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었을 때 t가 어떻게 되죠? 알파가 어떻게 알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줄을 그었으면 알파가 어디 있죠? 가장 왼쪽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똑같다라는 것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똑같아져야 된다. 그런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세로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t1, t2는 가로니까 여기 지금 y 좌표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위에가 t2, 밑에가 t1 이렇게 딱 두면 되겠죠? 맞죠? 그럼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저게 2분의 1이 되면 곱한 거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t2랑 t1은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그러니까 t2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에 있죠? 그러니까 t2는 코사인입니다. 편의상 싫어할게요. 그 다음에 T1은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사인, 편의상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 문제에서 C 빼기 S가 2분의 1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S 곱하기 C가 3분의 1이 되냐? 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C 빼기 S를 제곱하면 4분의 1인데 1 빼기 2SC죠. 이게 4분의 1이래요. 맞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SC가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 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15번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래프 줄이고 너무 작아졌나? 아니,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자, 16번. 밑이 똑같네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진수끼리 곱해줍니다. 그러면 로그 4에 2, 8, 16.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이 친구가 x는 a에서 극소일 때 이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미분 안 하고 아까 위에처럼 마이너스 39 나왔던 문제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개형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해버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묶어줍니다. fx가 x 곱하기 x제곱 빼기 3이죠. 그럼 풀마 루트 3이니까 x 플러스 루트 3 x 빼기 루트 3 플러스 12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이 fx식은 뭐냐면 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1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가 x축은 아니겠죠. y는 12 그래 놓고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또 씁니다. 또 쓰면 여기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거 대 이거 비율의 비가 1대 루트 3입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1이 됩니다. 1. 그래서 A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1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F1은 이 친구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주어준 여기에 모든 항의 개수 합 구하면 됩니다. 10이죠. 따라서 10 더하기 1, 11이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18번은 이제 등비 수열인데 제가 아까도 이제 등차 수열을 이제 뭐 간단하게 풀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 수열 A에 대해서 그러면 공비죠. 공비가 항상 양수다. 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1대 이제 A6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 A2가 나와 있긴 한데, A6, A5, A7, 여기서 이제 등비 중항을 떠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A6, 중간에 있는 거는 A5 곱하기 A7입니다. 근데 A7이 3분의 1 A5, 즉 A5라고 했죠. 그럼 얘가 3분의 1 곱하기 A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친구 항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루트 다 씌워줍니다. A6은 루트 3분의 1 곱하기 A5가 됩니다. 전항에 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A6이 됐으면 이 루트 3분의 1은 공비가 됩니다. 공비. 맞죠?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A6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자, A6은 A2가 지금 문제에 나와있죠.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냐? 4번이죠. 따라서 루트 3분의 1에 4제곱 A2가 36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의 4제곱은 9분의 1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면 조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위치, 속도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 함수가 없는데 위치 함수를 ft라고 두겠습니다. ft. 그럼 지금 여기서 미분한 게 지금 속도 함수가 되는데 위치 함수 미분 해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 함수를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상수가 되는데 시각 0에서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는 1에서 점 p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이제 모든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k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시각 1에서 t3까지 p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f3에서 f1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답을 구하면 6이 되나요?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7 빼기 18 빼기 6이니까 맞네요. 그래서 구하는 답은 6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 실수 a와 함수 요것에 대해서 이제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오직 하나의 그 값. 네, 그 값이니까 미분에서 0이 아니라 부호 변화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부호 변화. 자, 그래서 부호 변화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럼 일단 g를 미분을 해야겠죠. 그럼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g가 x에 대한 함수인데 안에 지금 t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어요. 비적분 함수가. 그래서 비적분 함수가 t에 대한 함수만 이루어져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얘가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분리하시면 됩니다. 분리. 밑에 하면 적어 보겠습니다. gx는 어떻게 하냐? fx는 t 입장에서는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ft에 4제곱 dt 이렇게 적어주시고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에 5제곱에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미분 할 거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할 거고 앞에 거 그대로 곱하고 또 뒤에 거 미분하면 무조건 이게 나오거든요. fx의 5제곱. 근데 지금 이게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니까 어떤 것만 나오게 되냐면, 따라서 이거 미분하면 g'x가 f'x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 이렇게 정리가 딱 깔끔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부호 변화를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냐. 지금 fx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 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큰일 납니다. 자, 대입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크기 줄이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다 싹 다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요 4제곱이라는 것에 큰 힌트가 있는데 4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x가 a 이상이기만 하면 요 주황색 네모가 항상 0보다 큽니다. x가 0 이상일 때. 왜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정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x가 a 이상일 때, 0보다 크더라. 왜냐? 0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에 대해서 저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fx의 부호 변화입니다. fx의 부호 변화. 자, 편리함을 위해서 얘를 이제 h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hx라고 할 거고 표를 좀 그릴 건데 fx의 부호 변화, 그 다음에 hx의 부호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x의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할 겁니다. 언제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봤을 때 a 값이 뭐일 것 같나요? 일단 지금 후보가 뭐냐면 지금 이 인테그랄이 0이 되게 하는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x가 a일 텐데 이 a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좀 건드리면 좋겠다 라고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프라임 x 구해보면 f'x가 3x제곱 빼기 24x 플러스 45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 이제 3이고 38, 24니까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fx가 3, 5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fx만 그려보면 이렇게 부호 변화가 관찰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a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a의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x가 a보다 작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 인테그랄 hx가 부호가 음수, x가 a일 때는 0, x가 a보다 클 때는 양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 3과 5를 a로 특정 짓고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a가 3일 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 이렇게 딱 두고 3, 5 이렇게 딱 줄 건데, 그 다음에 오른쪽 a가 5일 때 x값 3, 5 딱 두고 밑에 이제 f'x, hx, g'x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a가 3하고 5가 돼서 답은 8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f'3이랑 f'5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 0, 여기가 0이고 0입니다. 그러면 뭘 곱해도 hx가 뭐든 간에 gx는 g'x는 0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적은 대로 f' 부호 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hx를 봅시다. hx는 이제 a가 3일 때를 봅시다. a가 3일 때는 0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음수였다가 계속 플러스로 부호를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a는 5일 때도 이제 h5는 0입니다. 위끝 아래끝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반대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G'의 부호를 이제 다른 색깔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감소했다가 증가. 그러면 그 값이 하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G'이 감소, 0, 증가, 0, 증가.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형이 요렇고 그 값을 하나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가 다른 값을 가지면 이게 그 값을 한 개에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호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A 값은 여기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이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이런 친구였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f'x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3 또는 5를 스몰 a로 잡아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자, 21번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1. 그러면 얘가 fx가 x제곱 뭐지기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 설명을 볼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각각 실근은 중근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 베타가 나왔으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fx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x축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에서 보면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그러면 이 친구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되는 거죠. 요 부분만. 요 부분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x축을 긋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파랑 베타. 알파랑 베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fx에 알파 베타가 있겠죠. 근데 중근이고 싶으면 어디에 알파랑 베타가 있어야 되냐면 요 xn 제곱 빼기 64에 알파 베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xn 제곱 빼기 64면 실근이잖아요. 알파랑 베타가. 그러면 만약에 x 세제곱 빼기 64 실근 몇 개입니까? x 5제곱 빼기 64 실근 몇 개입니까? 저희가 그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죠? 대충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y는 마이너스 64 직선을 딱 그어버리면 교점이 한 개밖에 없죠. 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n의 값은 절대 홀수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n은 짝수, n은 짝수, n은 짝수. 그럼 n은 짝수면 이 x n제곱 빼기 64가 y축 대칭이거든요. y축 대칭이니까 저 베타 형태가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근이 한쪽이 알파면 반대쪽은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fx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fx는 x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 조건을 좀 추가를 하면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음의 정수가 되겠죠. 즉 요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알파 제곱이 자연수가 되고 싶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알파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알파를 xn제곱 빼기 64에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겠죠. 근이니까. 그러면 요게 대입을 해줍니다. 알파의 n제곱을 대입했더니 64가 나오겠죠. 64.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파 제곱이 자연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수 법칙을 조금 이용할 건데 이 친구가 2의 6제곱입니다. 6제곱. 그러면 양변에 n제곱 나눌 건데 나누면 알파가 2의 n분의 6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은 2의 n분의 12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n의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짝수는 짝수. 그러면 이제 12 약수 중에서 짝수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 4, 6, 12. 따라서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을 잘 해석해서 요 fx 형태만 잘 찾아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22번 풀어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지금 가장 불친절한 이유가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 안 나와 있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나와 있어서 케이스를 쪼개야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 모르니까 뭐 양수, 음수 무조건 생각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 조건을 보면 이제 방정식 3차 함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르면 서로 달라. 서로 다르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이 친구가 X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하나, 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제 번호를 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일단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방정식 요 밑에 있는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두 개의 이름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지어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하면 지금 어차피 F 알파 0이죠. F 베타 0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알파 또는 베타이어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fx가 x 빼기 a, x 빼기 알파 또는 fx가 x 빼기 베타 이거를 고려하시면 나 조건을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가 하나 살펴봤고 이제 밑에 거 한번 봅시다. 밑에 거. 자, 밑에 건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f1의 값은 4입니다. f1의 값은 4. 그다음에 f'1은 1 이렇게 되어 있고 f'0이 1보다 크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f0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게 키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f'1 1 근처에서는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이 양수래요.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이 양수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1번, 2번, 3번 그래프에서 보면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이 양수인 구간을 찾아봅시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그래프가 아닌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처럼 1 근처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이 양수인 걸 찾아야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 양수.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 양수.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 양수. 증가하고 있는데 함수값 양수. 4번은 일단 아닌 거죠. 4번이 아니라는 걸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4번 잘 가고. 자, 그럼 여기에서 남은 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남은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 다른 게 있죠. F'0이 1보다 크다. 요 1이랑 이 1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자, F'0이 1보다 크대요. 근데 1은 뭐였냐면, F'1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정의역의 값은 커지는데 값은 작아집니다. 즉 기울기가 작아진다.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이 형광펜 그은 것 중에서 기울기가 작아지는 구간이 있나요? 어디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형광펜 구간에서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여기는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오케이. 2번 가기 전에 1번의 두 번째를 보면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파트는 안 됩니다. 지우고. 그럼 마찬가지로 2번이 아예 날아갑니다.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1번 아니면 3번. 좋습니다.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 저 1번, 3번 그래프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그래프가 여기 있고 동그라미 3번 그래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라미 3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좋습니다. 하고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 조건을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입니다. 1. 왜 1일까요? 왜? 왜? 여기 지금 1이죠. 아이고. 다시 하면 여기가 지금 값이 1이고 값이 1입니다. 왜 여기에 7을 했냐면 미분계수가 1인 거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친구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는 x 빼기 알파라는 거는 요 식은 뭐냐면 기울기가 1이고 x절편이 알파인 그런 직선입니다. 근데 그 직선인데 이제 그 친구까지 실근 개수를 다 합하면 3개가 된다 라는 나 조건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3번 그래프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한번 그 이유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요 친구들 1, 0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위에처럼 요 자리인 거를 아까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을 그어볼 건데 왜 갑자기 접선이 나오냐? 여기서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요쯤에 1이 있을 거예요. 요쯤에. 그 다음에 요쯤에 1이 있을 거예요. 요쯤에. 왜냐면 올라가면서 아까 F'0이랑 F'1 기울기를 비교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울기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 물론 여기서 기울기 변화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1이 오른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접선이 하나 그려질 거면 접선 기울기가 1이에요. 1. 기울기 1인데 이제 기울기가 1이면서 알파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볼 겁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면 일단 지금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3개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안에 알파 넣어도 성립하죠. 맞죠? F 알파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베타 넣어도 성립합니다. 요 안에 그러면 알파랑 베타 말고 다른 근이 등장을 해야 돼요. 총 3개 알파 베타 합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미 3개를 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건 동그라미 3번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밖에 없는데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무 뭉툭한데 잠시만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딱 그려줬고 여기가 알파고 베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1이 아까 요쪽에 있다 했습니다. 요쪽에 요쪽 기울기로 그러면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데 개수가 3개가 되고 싶대요.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봐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1이었고 이렇게 어떻게 하죠? 몇 개죠? 하나, 2개밖에 없죠.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약간 좀 조절하면 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미리 여기 알파 그어놓고 여기에 접하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3개가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베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이렇게 끄어도 도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족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파란색 위에 있는 파란색 직선식을 좀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접하지 않습니까? 3차 함수랑. 그러니까 좀 3차 함수 식을 구할 때 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1,4를 지나죠. 파란색 직선이.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y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1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요 3차 함수가 y는 fx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말 할 수 있냐. 밑으로 오시면 y는 fx, 그래프는 최고치 한계수 모르죠. k라고 두겠습니다. k라고 둘 건데 지금 접하는 구간이 어디죠? 여기서 접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럼 알파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x절편이 들통 났으니까,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x 빼기 3 뚫습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이고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파란색만큼 들어 올려야 접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x 플러스 3을 더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fx 10입니다. 식입니다. k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3을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묶어주면 x 플러스 3이고 k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k 값만 알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제 요 위에서 직선식 다 빼고 생각해 봅시다. 다 파란색 다 지웁시다. 다. 잘 가라 하고, 잘 가라 하고, 잘 가라 하고, 잘 가라 하고. 어떤 모양이죠? 그렇죠. 이것만 보면 이 fx 원래 식은 어떤 형태였냐면 fx가 k이고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x 빼기 베타 요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fx의 원래 x 플러스 3을 두 개 가진다. 그러니까 인수를 두 개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x 플러스 3이 인수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나머지 정리 씁니다. 쓰면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뭐 인수 정리 똑같죠? 마이너스 3을 x값 대신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왜? k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맞죠? 양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 이제 16k 플러스 1은 0이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구하는 게 뭐죠? f0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0 대입을 위에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k 플러스 1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을 더해주면 16분의 15죠. 내가 그래서 16분의 45가 되고 약분 더 이상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PQ 나왔으니까 61이 구하는 문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개형만 잘 파악을 하시면 22번은 괜찮게 풀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해설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선택 과목 해설은 별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